먼저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필 편지입니다. 성명 한은상, 수번 2181번, 주소는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 직접 쓴 자필 편지입니다. 상기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입니다. 지난 5월 뉴스타파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사들이 위증을 하도록 수용자를 겁주고 회유했던 일을 제보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당시 검찰의 증인이었던 최영락 씨가 법무부에 같은 사실을 진정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위진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김삼수 검사와 김초연 수사관이 광주교도소를 2020년 6월 25일자 오전 10시에 방문한 후 상기의 저를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위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서 모해 위증교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해 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바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하던 윤석열의 측근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중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거나 대검의 감찰부가 감찰과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한은상. 이런 자필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심정을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이 한은상 씨는 당시에 한만호 씨와 같이 수감이 돼 있으나 위증 교사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검의 감찰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으나 그러나 정확히 인권감독관실에서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그 다른 위원님들의 그 질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피조사자의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진정성을 담보해내려면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감찰을 회피하는 그런 식의 모양새처럼 비춰져서 피조사자들로 하여금 어떤 신뢰관계가 깨져 있다면 상당히 그 조사에도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고요. 일단은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 이게 일반 그냥 시민으로서요 상당히 이런 상황에 오면 일단은 겁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감자 더군다나 수감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바로 이렇게 인권감독관실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권을 무시하고자 하는 거. 지금 이제 여기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인권 말살을 하는 게 아니냐. 바로 이 점에서 제가 워낙 이번 사안에 대해서 대검 감찰에서 하는 게 이 사안 자체가 이 위증 교사를 한 검사에 대한 비위 사실을 밝히는 것이 더 큰 것이냐 아니면은 인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큰 것이냐 어떤 사안으로 보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감찰 사안이고요. 네. 인권 감독이라는 차원의 문제로 이렇게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은상 지금 수감자가 더 이상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게요. 지금 어떤 조치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인권 감독관의 조사를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감찰부에. 그래서 그 감찰부에 완전히 손을 떠난 건 아닙니다. 완전히 이송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권감독부로 이첩이 제대로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임을 제가
오늘까지 법무부에서 조사를 시켜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잘 원활히 안 되고 또 조사 결과가 없다면 적당한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또 이건 또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이 돼야 돼서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겁니다. 지금 과정의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장관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네. 실제로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6월 25일에 당할 일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장관께서 조금 너무 여유롭지 않으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지금 이제 TF 인권수사 제도 개선 TF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보통 TF를 만든다는 뜻은 조금 천천히 하겠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 좀 오는 비를 피하겠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물론.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다 조사가 된 후에 제도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가 원래 정상적인 절차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대검 안에서만 이 과거의 기록을 볼 수가 있고 외부로 기록 반출이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네. 대검은 대검대로 점검을 하고 기록을 가지고 네. 법무부 나름의 어떤 사무 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선 이렇게 제도 개선 TF 쪽으로 명명을 알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재반 조사를 다 사무 보고를 통해서 듣고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제가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5분 발언 또 드리도록 하고요. 그 사실 추미애 장관께서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또 결기나 또 강단이나 기계나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기대했던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뭐 국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그에 비해서 지난 이제 여러 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금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다. 도대체 그 기계와 강단과 결기가 어디로 갔느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것이냐?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 감찰과 그다음에 인사인데 인사 부분에서도 지금 제대로 속도가 내지 않아서 상당 부분이 좀 비어 있는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요. 감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록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인사는 인사의 시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인사 시기의 법정화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고 그런 양해를 바라고요. 또 감찰은 지금 이제 감찰에 대한 그 제도의 그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우려처럼 초기에 어떤 관행이 잘못 세팅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그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